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국장 3년차 강승현입니다. 2023년 9월 4일 월요일 서지컬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3년차 신동현, 2년차 조일 전공의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간담체과 강창무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신 신동현 전공의의 미니멀리 인베이지브 팬크레티어 도드렉토미 컴바인드 윈 메이저 베너스 바스큘러 인섹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년차 신동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판크레토 듀오데넥토미 컴바인드 위드 메이저 비너스 베스큘러 리섹션으로 포탈 베인, SMB 같은 메이저 비너스 베스큘러 리섹션을 동반한 최12장 절제술의 복강경 및 로봇과 같은 최소 침습 수술과 오픈 수술의 데이터를 후향적 비교 연구한 결과입니다. 판크레토 듀오데넥토미 최12장 절제술은 췌장암, 담도암, 바터 팽대부암, 12장 암 등의 팽대부 주위암과 종양이나 낭종, 만성 췌장염까지의 수술적 치료입니다. 초기 PD의 모탈리티는 20에서 40%까지 이르렀으나 현재는 수술 기법과 도구의 발전으로 5% 미만으로 모탈리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994년에 최초의 복강경 최12장 절제술, 2001년에 최초의 로봇 최12장 절제술 이후에 최12장 절제술에도 최소 침습 수술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나 수술의 복잡성과 난이도 때문에 복강경, 로봇 등의 미니멀 인베이시브 PD, 즉 MIPD는 다른 GI 서저리보다 적은 비율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췌장암의 경우 최12장 절제술은 NCCN 리섹터블 크라이테리아에 따라서 이전에는 리섹터블 케이스에서만 시행되었으나 리섹터블에 해당하는 환자는 전체의 15에서 20%밖에 되지 않아서 대다수의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항암과 방사선의 발전으로 수술자에 따라서는 보더라인이나 로컬리 어드밴스 케이스에서도 최12장 절제술을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컬리 어드밴스 캔서의 경우 알제로 리섹션을 위해서 베스큘라 리섹션이 필요하지만 베스큘라 리섹션이 포함된 PD의 경우 페리 오퍼레이티브 아웃컴이나 온콜로직 아웃컴의 리스크 앤 베네핏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21년 메디슨에 실린 비너스 리섹션이 동반된 PD의 시스테매틱 리뷰 메타 아날리시스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베스큘라 리섹션이 동반된 PD의 모탈리티와 컴플리케이션이 기존 PD에 비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 판크레톨로지에 실린 비너스 리섹션이 동반된 PD의 시스테매틱 리뷰 메타 아날리시스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베스큘라 리섹션이 동반된 PD의 경우 포스트 판크레토미 헤모리지 외 컴플리케이션에는 차이가 없으며 모탈리티에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PD에서 베스큘라 리섹션은 피지블한 옵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 침습 수술이 다른 GI 서저리에서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최12장 절제술의 경우에도 메이저 베슬의 침범이 있더라도 수술 도구의 발전과 수술자의 노력으로 최소 침습 수술이 가능하며 이러한 어드밴스드 케이스에서 최소 침습 수술이 기존의 오픈 서저리와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두 수술의 환자군을 비교했습니다. 본 연구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15년간 신촌 세브란스에서 최12장 절제술을 받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후향적 비교 분석을 하였습니다. 총 1,710명의 환자 중 메이저 베스큘러 리섹션이 동반되어 진행된 환자는 152명으로 PD 환자의 8.89%였습니다. 이 중 온콜로직 아웃컴을 비교하기 위해 캔서나 네오플라즘으로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와 MIPD에서 비너스 베스큘러 리섹션만 시행되었기 때문에 포탈베인 SMB 외에 다른 베슬 리섹션은 제외하였습니다. 최종 팽대부 주의암으로 비너스 베스큘러 리섹션이 동반된 PD를 받은 환자는 오픈 PD가 90명, 라파라스코픽 로봇이 포함된 MIPD는 47명이었으나 MIPD 중에서 오픈 컨버전 7케이스는 오픈 PD로 구분하였습니다. 본 그 전 슬라이드 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리 오퍼레이티브 베리어블로는 다음과 같이 에이지, 섹스, 아사스코어, 프리옵 BMI, 프리옵 CA, CA 19-9, 하이퍼텐션, DM, 프리빌리언이 드레이니지입니다.
모든 항목에서 두 군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즈 엔티티로 두 군에서 모두 판크레atic 캔서가 오픈에서는 76명, MIPD에서는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CVD 캔서 환자였습니다. 베스큘러 리섹션의 경우 두 군에서 포탈베인, SMV 컨퍼런스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페리 오퍼레이티브 베리어블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비교하였습니다. 오퍼레이션 타임은 MIPD가 유의미하게 적었고 에스티메이트 블루로스, 인트라고 트랜스퓨전 또한 MIPD에서 적었습니다. 이외 하스피탈 데이나 컴플리케이션에서 두 군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카플란 메이어 곡선으로 오픈 PD와 MIPD의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을 비교하였습니다. 캔서 리커런스에 따른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의 그래프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로그 순위 검정법에서 p-밸류가 0.91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오픈 PD와 MIPD의 오버럴 서바이벌을 비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로그 순위 검정법에서 p-밸류가 0.83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온콜로직 아웃컴을 비교하기 위해서 판크레atic 캔서로만 수술받은 환자만 비교하였습니다. 판크레atic 캔서로 베스큘러 리섹션이 시행된 환자는 오픈 PD가 76명, MIPD가 29명이었습니다. 앞서 모든 환자를 비교했을 때와 같이 오퍼레이션 타임이나 에스티메이트 블루로스에서 MIPD군에서 더 적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스피탈에서도 MIPD가 더 적게 나타났습니다. 튜머 사이즈, 림프노드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분화도나 TMN 스테이지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파지티브 림프노드는 오픈 PD에서 조금 더 많았고 그에 따라서 리커런스 비율도 오픈 PD에서 더 많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카플란-메이어 곡선으로 PDAC 환자에서 오픈 PD와 MIPD의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캔서 리커런스에 따른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 그래프에는 p-밸류가 0.62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오버럴 서바이벌을 비교하였을 때 오픈 PD와 MIPD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메이저 베스큘러 리섹션이 필요했던 로컬리 어드밴스 캔서 환자의 MIPD는 오버럴 서바이벌을 비교했을 때 오픈 PD와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아웃컴을 비교했을 때 튜머 사이즈는 비슷하여 튜머 버든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오퍼레이션 타임, 에스티메이트 블러드 로스, 인트라 오퍼레이티브 트랜스퓨전이 오픈 PD보다 적어 MIPD에서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아웃컴이 더 좋았습니다. 이는 복강경의 장점이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D에서도 다른 수술과 같은 복강경의 장점이 고려된다면 MIPD 환자들은 오픈 PD 환자보다 더 빠른 회복과 좋은 컨디션으로 추가적인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더 좋은 조건에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계입니다. 본 연구는 싱글 센터에서 진행된 후양적 연구입니다. 또한 최시비장 절제술에서 최소 침습 수술이 적용되고 행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본 연구의 MIPD 환자들은 최근 수술한 환자의 비율이 많습니다. 이는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과 오버럴 서바이벌의 비교 기간이 오픈 수술보다 더 적었습니다. 또 로컬리 어드밴스 캔서 케이스에서 MIPD 시행한 환자를 조사했으나 실제로 이전 복부 수술력이나 정말 시비어한 디지즈 버든이 있는 경우에는 오픈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최시비장 절제술의 기술적 발전과 도구의 발전으로 최소 침습 수술의 비율이 많이 많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보더라인이나 로컬리 어드밴스 케이스에서 오픈 PD가 많이 시행되고 있어 이런 경우에도 MIPD를 함으로써 최소 침습 수술의 장점을 가지면서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아웃컴, 온콜로직 아웃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메이저 베스큘러 리섹션이 필요한 PD에서 최소 침습 수술은 피지블하고 세이프한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논문 진행 상회입니다. 강창모 교수님의 그 도움으로 지금까지 인트로더크션이나 디스커션 등을 완료했고 올해 안에 완료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신동현 전공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혹시 이번 발표에 대해 질문 있으실까요? 저 김경식입니다. 들리나요? 네, 교수님 들립니다. 네네. 그러면 이 지금 발표하느냐고 십등 교수님 쓰고 있는데 이런 논문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사실. 논문을 쓰면은 독창성하고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독창성이 뭐예요, 이 논문에? 지금까지는 판크레아트 듀오덴토미에 대해서 그 최소침 수술과 오픈 수술을 비교한 게 많았는데 저희는 이제 비너스 베스큘라 이섹션 즉 로컬리 어드밴스 케이스에서 어, 그 구강 경우가 오픈 수술을 비교한 거고 그런 논문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가지는 장점은 15년간 이제 환자를 추적 관찰하면서 데이터를 다른 이제 논문들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쌓아서 그것들에 대한 이제 페리 오퍼레이티브 아웃컴뿐만 아니라 오버럴 서바이벌 같은 이제 롱텀 서바이벌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에 장점을 가집니다. 근데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로 베스큐럴 리섹션하고 아나스토모시스 하려면은 테크니컬리 굉장히 어드밴스, 하이 테크놀로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초창기 데이터들, 아까 2008년에는 거의 오픈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싱글 서전 익스피리언스인 거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신촌 그러면, 세브란스에서 된 모든 예, 케이스. 예, 오케이. 그러면 그런, 테크닉이, 어, 표준화에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테크닉이 안 돼서 못할 수 있고 오픈할 수도 있고 안 자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네, 네. 잘라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은 없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전공 입장에서, 지금 수술을 못 배우고 있는 게 진짜 한계인데, 우리 교육 시스템에. 그 사실 그냥 데이터만 정리했지, 이런 수술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전반적으로 의견을 내야 될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케이스가 시비어해서 비너스 베스큘라 리섹션을 못하는 경우에는 여기 아예 포함되지 않았고요. 포함된 케이스는 베스큘라 리섹션을 시행한 환자만 이제 조사를 할 거입니다. 사실 간담체외과를 돌게 되면은 특히나 강창모 교수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도 간혹 네, 물론 케이스가 많이 없긴 하지만 보면서 좀 진행하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환입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네, 교수님. 아, 그 베스큘라 리섹션하는 그런 트리트먼트가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케모나 다른 모델러 TV에서 서바이벌 베너핏이 있나요? 근본적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베스큘라 리컨스트럭션 한 다음에 뭐 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뭐 종종 스럼보시스나 이런 거 생길 수가 있거든요. 혹시 오픈이랑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 했을 때 그런 베스큘라 컴플리케이션의 그런 리스크나 그런 차이가 혹시 있는지. 그 다음에 베스를 자르면 길이가 짧았을 때 그걸 외국에서 뭐 오토로그스 어떤 베인을 인터포지션 한다는 이렇게 한 테크닉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십시오.
리섹 그 아나스토모시스를 하는지 아니면 엔드투엔드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나눠서 조사를 하긴 했는데 그거를 따로 이제 나눠서 결과값을 도출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온 거는 이제 전반적인 페리 오퍼레이티브 아웃컴이나 이제 그 롱텀 아웃컴을 비교했고 그다음에 스럼보시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사하진 않았습니다. 임상조 교수 김선현입니다. 강창수 선생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그 바스큘라 리섹션은 사실 처음부터 주로 판크레아스 캔서 환자들 수술할 때 생기는 일인데 처음부터 바스큘라 리섹션을 고려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보통은 이제 보더라인 리섹터블 케이스 환자들에게서 이제 네오어주먼트 케모를 하고 난 후에 반응성을 평가하고 난 후 이제 좀 어뷰팅이나 이런 정도일 때 조금 쉐이빙을 할 수 있겠다 싶은 거 좀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서 사실 약간 그런 온콜로직하게 정말 데피니티하게 인베이전이 있거나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사실 수술적으로 트라이를 보통은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케이스가 한 30케이스 정도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 케이스에서 있긴 했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보통은 네오어주먼트 케모테라피를 하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는 케이스들이어서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혈관외과나 이식외과처럼 이제 롱 세그먼트 리섹션을 하고 그래프트를 대거나 그럴 만한 케이스들은 처음부터 이게 캔디데이트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수술하면서 그런 이벤트가 생기지는 않아서 보통은 이제 뭐 이제 탄젠셜 리섹션, 세그먼트 리섹션은 조그만 숏 세그먼트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조금 스롬보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벤트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저희 데이터 좀 분석해 봤을 때 이게 막 유의미하게 이제 스롬보시스가 많이 높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이 논문의 이제 독창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실 때 좀 어드밴스드 케이스에 대해서 이미디어트 포스트업 아웃컴에 대해서는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논문에 대해서 이제 독창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조금 롱텀 아웃컴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부각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판크레아스 캔서에서 서바이벌 아웃컴을 봤을 때 사실 P-밸류가 0.059긴 해서 뭐 굳이 따지고 하면은 0.05 이상이긴 해서 뭐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케이스가 30케이스도 안 되는 거를 비교했을 때 그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케이스 늘리면 그의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을 하시려고 하면 물론 그 베이zel 캐릭터리스트에서 두군 간의 차이가 하베스트 노드 말고는 차이가 없다고는 했었지만 뭐 프로펜시티 매칭이라던가 아니면 케이스를 조금 더 모은다던가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서 롱텀 아웃컴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타당성을 확보해야 좀 더 그 짜임새 있는 논문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너무 좋은 코멘트도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저희가 이제 지난 15년 동안 이제 페리엠프라리 캔서에 대해서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 최12장 절제술을 해온 경험 중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이제 러닝 커브가 넘어가면서 이제 어드밴스드 캔서에 있어서도 이제 컨바인드 바스큘러 리섹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최근의 경험들을 이제 신동현 선생님께서 인터림 리절트 개념으로 좀 저희도 한번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본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비너스 바스큘러 컨바인드 리섹션이 없는 최12장 절제술을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를 할 때는 지금의 경험으로 한 거의 600 케이스 넘는 케이스를 통해서 지금 스탠다디제이션은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이고 하지만 그 여러 교수님들이 이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런 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배스를 같이 그것도 이제 개복이 아닌 상태에서 수술한다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인디케이션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현재 지금 디벨로핑 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상환 교수도 잠깐 말씀했지만 인디케이션조차도 거의 이제 대부분은 이제 탄젠셜 리섹션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되더라도 거의 1cm에서 2cm 미만의 숏 세그멘트 세그멘털 리섹션이 될 만한 환자를
이제 프리오백 CT를 보면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인디케이션을 정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 데이터를 쭉 보면 이제 트렌드가 저희 병원이 어떤 기관이냐면 1년에 저희가 최시 비정자 수를 지금 하게 되는데 그중에 지금 한 거의 60%가 지금 미니멀 인베이시브 그 어프로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 저희가 보면 한 70%가 말리그넌트 디지즈입니다. 그중에 또 한 거의 뭐 4, 50%가 췌장암이어서 지금 뭐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이런 페리엠플러리 튜머에 대한 미니멀 리스 어프로치가 거의 그냥 일상화돼 가고 있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에듀케이션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미니멀 인베이시브 어프로치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제 생각은 또 교육적인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복 수술을 하면 이 아나토미를 보고 이렇게 시야 확보가 여러 어시스트와 같이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미니멀 인베이시브 어프로치를 하면 이런 아나토미라든지 여러 가지 어프로치를 직접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면에서는 수술의 개념을 잡고 또 이렇게 어떤 접근법에 대한 개념을 전공의들이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물론 이제 테크니컬리 이렇게 어떤 시행을 직접 시행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제한될 수 있겠지만 뭐 전공의 수준에서 그 최시비전 절제술에 있어서 프로시저 중에 전공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임상을 하고 있는 현 프랙티스에 동반돼서 잘 개발한다면 또 다른 전공의나 전임의들 이 트레이닝에 좋은 머티리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합병증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컨바인드 리섹션이 없는 최시비전 절제술은 경험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데이터는 많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지금 온고잉 하는 스터디여서 합병증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저희가 되게 좀 우려스러운 것이 있는데 다행히도 저희 경험에 의하면 수술 후에 뭐 스럼보시스가 생긴다든지 뭐 그런 바스큘러 이벤트로 문제가 됐던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고 최근에 저희가 로어 SMV 로어 부분에 이제 인베이전이 있어서 저희가 세그멘트 리섹션을 하고 엔드 투 엔드 아나시스를 했지만 그때 이제 인트라옵에 이 스롬보시스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컨버전을 했던 케이스가 최근에 이제 한 케이스가 있어서 인디케이션을 정하는 게 있어서 환자 세이프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나오는 논문들은 테크니컬 피저빌리티라든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게 논문과 케이스 리포트가 많았었는데 저희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롱텀 아웃컴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살려보고 있자 지금 롱텀 데이터를 좀 추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경험하고 이렇게 느끼는 아직까지는 뭐이 에비던스는 아직 없는 상태지만 저희가 비너스 컨바인드 리섹션이 없는 상대적으로 얼리 리전에 있어서의 췌장암은 어, 저희 데이터는 보면 미니멀 인베이스 서저리가 훨씬 더 베너핏이 있는 쪽으로 지금 나오는 롱텀 아웃컴에 있어서도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어드밴스된 케이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컨트로버시얼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컨클루전도 바이어스가 상당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게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잘못된 이제 바이어스를 갖고 환자한테 잘못 접근하다 보면 환자 세이프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논문을 쓰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디스커션이라든지 컨클루전 부분에서는 지금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컨서언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녹여서 좀 잘 써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이 논문은 향후 앞으로 저희가 이제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할 때 저희 사이테이션이 많이 될 수 있을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간담체학회지가 이제 상당히 이제 비약적 발전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이 논문은 지금 국내 학회지에 내서 향후 좀 사이테이션이 많이 돼서 좀 발전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열어두는
또 기회로 좀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과 이렇게 좀 컨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디스커션에서 나와서 제가 김동현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지금 디스커션을 거의 다 완료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내용을 일부 추가하고 분석 더 해서 제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창호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 외과계 교육 프로그램 전공이 뭐 논의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들이 뭐냐면 요즘에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가 되면서 오퍼레이터 교수님, 그다음에 퍼스트 어시스턴트, 펠로우 선생님, 세카는 PA 선생님, 전공의가 쓸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 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어서 한번 교수님께서 어떤 롤 모델이 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혹시 박준성 교수님, 지금 판크레아스 캔서의 모탈리티, 모비디티, 이거 전국 데이터 모으고 계신데, 잠깐 네. 코멘트 주실 수 있나요? 우리 거랑 비교해서 어떤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전국적인 저기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예, 뭐 아직까지 이게 전국 데이터를 모으는 거는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 거랑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전체적인 트렌드는 사실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강창모 교수가 코멘트를 한 것처럼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로 가고 있고 거기다가 좀 더 어드밴스 케이스에서도 이제 점점 미니멀 인베이시브를 적용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서 이번 거와 같은 이제 주제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단지 이제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최근에는 캐모나 IT의 발달로 인해서 이렇게 컨버전 서저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게 무조건적인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 환자들의 그 세이프티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하다가도 중지를 해서 다른 그 스텝을 밟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인디케이션이나 그런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인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 교육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전공의가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는 그러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 시스템이 지금 이제 PA 선생님이 오전부터 이렇게 쭉 있는 상태잖아요. 근무를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조율이 가능하면 전공의들은 주로 데이타임의 액티비티와 수련을 해야 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데이타임에는 주로 전공의가 수술방을 차지하고 이브닝 타임에는 PA 선생님들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시스템이 된다면 이런 수술은 충분히 이렇게 같이 디스커션 하면서 수술을 보고 같이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전공의 수련에 있어서는 아마 그런 쪽의 어떤 시스템을 좀 재정비하면 지금 훨씬 더 전공의들이 수술실에 들어와도 자리가 없어서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가끔 해봅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논의할게요. 예. 채팅창에 신동영 전공의 발표에 대한 평가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